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황무이 한도인입니다. 이런 저녁 시간이네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어느 영상에서 중국인 한족의 조상은 돼지가 아닐까요 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보다 더 심한 제목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중국에는 그 무식에 빠진 양아치 시진핑이가 요즘 중국에 공자를 많이 들먹거리고 있죠. 공자를 내세워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런 망상 속에 빠져 있는데, 그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란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공자와 노자가 만나서 만난 적이 있다는 그런 전설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, 그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거기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평한 게, 노자는 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주위에서 물었을 때 그 새끼 사기꾼이라 그랬습니다. 어쨌든 노자 이 양반은 아마 내하고 시대가 비슷했으면 좋은 술 친구가 될 뻔했습니다.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그 당시 그때 2000년 더 전에 그걸 그런 말을 했는지 참 잘 통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노자는 공자를 사기꾼이라 그랬고, 공자는 노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? 이런 말을 했답니다. 노자 만나봐서 나는 새가 공중에 잘 나는 것을 알고 있다.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친다는 걸 알고 있다. 그리고 짐승은 잘 뛴다는 것을 알고 있다. 새는 짐승이 잘 뛰는 것은 거물로 잡을 수 있고, 거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, 새가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낚시로 잡아 올릴 수 있고, 새는 활로 잡을 수 있다. 그런데 구름과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용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다.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, 그 양반은 구름과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꼭 용과 같은 사람이었다. 이런 표현을 했다. 그게 아주 공자도 마지막에는 좀 그래도 이재명하고 달리 바른 양심의 소리는 할 줄 아는 사람 같습니다. 그래도 좀 낫네요. 내가 나한테 물어도 난 공자를 사기꾼이라고 말할 겁니다. 공자가 사람들 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쓰잖아요. 공자가 조문도 오면 석사가이라 이런 말 했다고 그러죠.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가이라, 저녁에 죽어도 좋다,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합니다. 그래 놓고는 공자가 강조한 게 뭡니까? 예를 강조했잖아요. 이거 완전히 양도구역의 사기꾼이죠.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, 그 정도로 도를 높이 해놓고는 지는 팔아먹은 게 예를 팔아먹습니다. 예를. 거기에 대해 노자는 또 그런 이야기. 예라는 거는 도가 바로 서 있으면 예라는 게 따로 필요 없다. 그대로 도에 따라서 하는 그 자체가 예인데, 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가 필요한 거 아니냐.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아마 그게 올바른 표현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. 그건 만들어낸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, 이 자식은 저녁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 안 한다, 이런 뜻으로 말해놓고는 그 지인이 입으로는 내 얘가 어떻고 저떻고 이따구 소리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. 사기꾼이죠. 양두구육, 양 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사기꾼이죠. 중국 사람들, 중국 사람들 다 그런 거 알겠죠? 나는 이제 중국 사상이나 철학을 좋아합니다. 또 중국의 한자 속에 너무나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나 한자 공부도 참 좋아하고 공부를 시간 나는 대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런데 중국의
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 사상과 철학은 어디 가고 이런 그 CNP 같은 이런 양아치 새끼를 국가 지도자를 뽑아놓고 허술하게 만드는지 나는 중국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 찬란했던 그 사상과 저 철학의 그 DNA는 어디로 갔습니까? 그건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헛소리만, 방구 같은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까? 난 이게 참 답답해요. 중국의 지도자들은 참 세상을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. 지금은 공자를 논해야 될 때가 아니고 노자를 논하고 노자 도덕경을 말해야 되고 그 서경을 압축해 놓은 서전을 이야기해야 될 때고 그 중용을 말해야 될 때입니다.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. 중국 지도자들은.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헛소리 나고 자빠졌지요. 개풀 뜯어먹는 소리 나고.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참 대단한 선세션을 일으키고 있죠. 그 한국인이라는 DNA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?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태극기. 태극기는 태극이라는 문양은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. 태극이라는 게 우주 주역에서 우주의 시작점을 말하는 표현한 게 태극입니다. 그 태극을 중국의 지도자들 아무는 또 그걸 쓸 줄을 몰랐어요.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그걸 태극기 국가의 상징으로 채택했습니다. 이 중국이 무식한 인간들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그 태극을 쓸 줄 몰랐던 거예요. 지금 또 그 노자의 그 무의자의 사상을 쓸 줄 모르고 엉뚱하게 공자를 들고 나서 생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? 앞날은 뻔하죠. 노자는 구름과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용과 같은 사람입니다. 그거는 공자가 직접 그런 속으로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래도 좀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.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 완전히 그 양아치 족속이라고 시조가 돼지라고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난 중국 사상이나 철학은 좋아합니다. 그 속에 중국 몇천 년의 역사가 그거 다 압축돼 있으니까요. 참 좋아하지만 지금 중국인 한족이라는 이 중국인들은 참 멸시합니다. 인간들은 꿈을 깰 줄 몰라요. 지네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거는 자랑할 줄 모르고 엉뚱한 걸 들고 자랑한다고 팔고도 보따리 사들고 팔고 다니고 야다. 이런 무식한 종자들이 나는 중국의 현인들한테 내가 대신해서 부끄럽습니다. 어떻게 이런 족속들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. 나 요즘에 중국 지도자들이나 또 하는 꼬라지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. 중국을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깔아뭉개려고 하지 말고 같이 가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. 그래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. 우리 중국 사상에 철학이 없었으면 우리 한민족도 이렇게 크지 못했을 겁니다.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. 그만큼 대단한 사상이거든요. 그런데 그걸 자랑할 줄 모르고 이거 엉뚱한 쪽으로 한복이 적거다, 김치가 적거다 있다고 헛소리 나고 쳐돌아다니는 무식한 양아치 족속입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같이 윈윈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마스테.